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69살이고요.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아내 영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부부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메디케어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2017년에 딸아이 미경이가 아빠 엄마 이제 미국에서 편하게 사시라고 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그저 고마웠거든요. 한국에서 중학교 교사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저에게는 새로운 모험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딸아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플로리다에 정착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 있을 때였어요. 부모님들 연세도 있으시고 여기서 메디케어 받으시면 의료비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어요 라는 딸의 말이 그때는 그렇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것저것 아픈 데가 늘어나니까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는 당뇨가 있고 혈압도 높은 편이고 아내 영자는 골다공증에 무릎도 안 좋아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어요. 미국에 와서 메디케어를 받기 시작한 뒤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뇨약값만 해도 한 달에 한국 돈으로 1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거의 돈을 안 내도 되니까요.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을 때도 한국에서 했다면 몇백만 원은 들었을 텐데 메디케어로 다 해결됐어요. 처음 2년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딸아이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살면서 손자도 봐주고 가끔 한인마트에 가서 한국 음식도 사 먹고 날씨도 따뜻하고 의료 혜택도 좋고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소외감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친절하긴 한데 제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영어를 아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픈 곳을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미묘한 증상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마다 딸아이가 통역을 해줘야 했는데 딸도 바쁜 사람인데 맨날 부모 일로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더 큰 문제는 마음의 문제였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손님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웃들과 인사는 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고 교회에 가도 한인교회라서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이죠. 그마저도 대부분 우리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라 공통 화제가 별로 없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철수야,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자주 봐야지. 언제 한국 오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곤란했어요. 작년 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절친했던 동기 하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심장마비였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부고를 받고 너무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메디케어는 미국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한국에 가서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생기면 모든 의료비를 다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저희 나이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이 시작됐어요. 아내와 이야기해보니 아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여기서 살 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으로만 살다가 죽는 건가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러웠어요. 동네 경로당에 모여서 바둑도 두고 가끔 산행도 가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시니어 센터는 있지만 우리와는 문화가 달라서 잘 어울리지 못하겠어요. 한인의 모임도 있긴 한데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저희 같은 은퇴한 교사와는 이야기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작년 가을쯤 딸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봤어요. 미경아, 아빠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 돌아가서 살면 어떨까? 딸아이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빠,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얼마나 좋아요. 의료보험도 좋고 날씨도 좋고 저도 가까이 있고. 그런데 미경아, 아빠가 한국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 그리고 여기서는 아빠가 너무 무료해. 아빠, 그런 건 처음에만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가시면 의료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빠 당뇨약만 해도. 딸아이 말을 듣다 보니 이해는 됐어요. 딸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가까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도울 수 있고 의료 혜택도 좋아서 걱정이 덜하니까 당연히 여기 있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동시에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딸아이가 우리 마음보다는 자기 편의를 더 우선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아내도 딸아이 눈치를 보게 되고 저도 괜히 미안해서 한국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제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간 일이 있었거든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그런 거였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 병원에서 의사가 한 말이 저를 정말 놀라게 했어요. 미스터 박,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메디케어가 있어서 이런 검사들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오늘 응급실비만 몇천 달러는 나왔을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메디케어가 우리를 지켜주는 동시에 우리를 여기에 묶어두고 있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영자야, 우리 정말 어떻게 할까?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갈 수가 없겠어. 저도 그래요, 여보. 어제 한국에 있는 언니랑 통화했는데 언니가 얼마 전에 위내시경 봤는데 30만 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공짜인데. 그리고 우리 나이에 한국 가서 새로 병원도 찾아야 하고 의료기록도 없고. 생각해보니 너무 무모한 일 같아.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이성적으로는 여기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는 한국이 그리워 죽겠어요. 특히 한국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못 간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갈 수가 없어요. 메디케어 때문에요.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단체로 여행 간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올 때면 정말 부러워요. 철수야, 너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전에는 한국에 짧게라도 다녀올 방법을 알아봤어요. 혹시 여행자 보험 같은 걸로 위험을 줄일 수 있나 싶어서요. 여행자 보험을 들고 한 달 정도 다녀오는 것까지는 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 나이와 건강 상태로는 보험료가 너무 비쌌어요. 한 달에 보험료만 1,000달러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기존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당뇨가 있고 아내는 골다공증이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보험으로 커버가 안 돼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평생 한국에 못 가고 살아야 하는 건가?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 더 슬픈 건 아내의 변화였어요. 아내가 요즘 들어서 우울해하는 기색이 역력해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도 갑자기 한숨을 쉬고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여보, 우리 여기서 죽으면 누가 우리를 기억할까요? 딸아이는 바쁘고 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친구들이 더 좋아하고. 아내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제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한국에 있었다면 비록 의료비 부담은 있을지언정 적어도 친구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재미는 있었을 텐데요. 동네 경로당에서 화투도 치고 가끔 친구들과 소주 한 잔도 하고 그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딸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 한 달에 한두 번 저녁을 같이 먹는 게 전부예요. 손자도 커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자기 친구들과 놀기를 더 좋아해요. 가끔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려고 했는데 언어의 벽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어서 잘 어울리지 못하겠어요. 한인들끼리 모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다들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서 깊은 우정을 나누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1년에 몇 달은 한국에서 지내고 나머지는 여기서 지내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메디케어는 미국에 계속 거주해야 유지되는 거라서 너무 오래 한국에 있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려면 비행기표만 해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요. 며칠 전에는 딸아이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봤어요. 미경아, 아빠가 정말 한국이 그리워.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한국에서 나이 들고 싶어. 혹시 아빠 마음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딸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돼요. 아빠, 엄마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한국 가서 혼자 계시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도 미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면 뭔가 있어도 바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딸아이 말도 이해는 돼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가까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조금 섭섭한 마음도 들어요. 우리 감정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딸아이 자신의 편의를 더 우선시하는 것 같아서요. 아내와 이야기해보니 아내도 비슷한 생각이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미경이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 걱정만 하네요. 물론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딸아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 갑자기 환경을 바꾸는 게 정말 현명한 일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거든요.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과 통화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철수야, 한국도 예전 같지 않아. 의료비는 계속 오르고 노인들 혼자 사는 집이 늘어나고. 너 미국에서 메디케어 받으면서 사는 게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 몰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또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제가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바로 며칠 후에 또 다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철수야, 돈이 전부는 아니야. 여기서 친구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재미가 있어. 너도 빨리 돌아와. 우리 모두 늙어가는데 언제까지 혼자 이국 땅에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다 달라서 더 헷갈려요. 뭐가 맞는 선택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한국의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정보도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한국에 가서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괜찮은 곳은 입주비도 비싸고 대기자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곳에서 사는 것도 결국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며 사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아내는 요즘 한국 음식을 자꾸 해달라고 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한인마트에서 재료를 사와서 만들어주면 눈물을 글썽이면서 먹어요. 여보, 이 맛이야. 이런 맛을 평생 먹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는 뭔가 다르게 느껴져요. 재료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한인마트에서 한국 음식을 사 먹어도 고향에서 먹던 그 맛이 안 나요. 더 힘든 건 정신적인 외로움이에요. 여기서는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요. 딸아이한테는 걱정 끼칠까 봐서 힘든 이야기를 못하겠고 한인교회 사람들과는 아직 그렇게 깊은 사이가 아니고 한국에 있을 때는 친구들과 만나면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서로 건강 걱정도 해주고 가끔은 정치 이야기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가끔 한국 친구들이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등산 갔다 온 사진, 동창회 사진, 경로당에서 바둑 두는 사진. 그 속에 제가 없다는 게 너무 서운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정말 용기를 내서 딸아이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경아, 아빠는 정말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메디케어는 포기하더라도 말이야. 물론 의료비가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빠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 그랬더니 딸아이가 정말 놀라더라고요. 아빠, 정말 그런 생각이세요? 메디케어 포기하시면 의료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아빠 당뇨만 해도 한 달에 약값이. 미경아, 아빠도 알아.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야. 아빠는 지금 여기서 너무 외로워. 딸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한인의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걸 저희 부부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딸이 자주 와도 아무리 한인의 활동을 해도 이곳에서는 뿌리 내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한국에 가는 게 맞는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도 않아요. 이미 미국에서 6년을 살았는데 한국에 가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거잖아요. 의료기록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단골 병원도 새로 찾아야 하고 집도 구해야 하고. 생각해보니까 한국도 이제는 낯선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 의료비를 다 본인 부담으로 내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 거예요. 저희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아내와 계산해봤는데 만약 한국에 가서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한 달에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의료비로 나갈 것 같아요. 여기서는 거의 공짜인데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절충안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3에서 4개월 정도는 한국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는 여기서 지내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메디케어 자격을 유지하려면 1년에 최소 6개월은 미국에 있어야 하고 한국에 있는 동안의 의료보험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복잡한 건 또 있어요.
혹시 한국에 있는 동안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딸아이가 바로 달려올 수도 없고 미국의 의료 기록은 한국에서 바로 확인할 수도 없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운 문제예요. 양쪽 다 일리가 있고 양쪽 다 단점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한국에 있는 사촌 형과 통화했는데 형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철수야,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내 나이에 환경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특히 건강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신중해야 해. 형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또 다른 친구는 정반대로 말해요. 철수야, 언제까지 망설일 거야? 우리 나이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후회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조언해주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더 혼란스러워요. 아내는 요즘 밤마다 한숨을 쉬어요. 어제도 잠들기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적이면 여기 있는 게 맞죠.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면 한국에 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아내의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는 건지, 단순히 건강만을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건지.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어요. 아침에는 역시 한국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저녁에는 여기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병원에 갈 때마다 메디케어의 고마움을 실감해요. 지난달에 제가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혈액검사, CT, MRI까지 다 받았는데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서 했다면 최소 50만 원은 나왔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역시 여기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면 또 한국이 그리워져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가 하고요. 의료 혜택도 받고 한국에서의 인간관계도 유지하고 둘 다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저희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니까요. 딸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저희는 딸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어요. 물론 딸의 걱정도 이해하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의 삶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아내와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해봤어요. 영자야, 우리 정말 어떻게 할까? 이대로 계속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글쎄요, 여보.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한국도 그립고 여기 생활도 현실이고. 그럼 이렇게 하자. 올해 안에 한 번은 한국에 다녀오자. 짧게라도 가서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보고 결정하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행자 보험료가 돈이 좀 들더라도 한 번은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야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요. 2에서 3주 정도 다녀올 생각이에요. 여행자 보험료가 비싸긴 하지만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 정도 비용은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보고 실제로 의료기관도 둘러보고 살만한 곳도 알아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물론 딸아이는 반대해요. 아빠 위험해요. 만약에 뭔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만 저희는 마음을 정했어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선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장단점이 있고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할 부분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선택 자체보다는 선택한 후에 어떻게 사느냐인 것 같아요. 만약 한국에 가기로 결정한다면 의료비 부담이 있더라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야 하고 여기 있기로 결정한다면 외로움이 있더라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죠. 사실 저희 또래 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 따라 해외에 나왔다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 말이에요. 어떤 분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처음에는 만족해 하시더니 나중에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끝까지 여기서 버티시는데 가끔 우울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저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한국 다녀온 후에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때까지는 이 고민을 계속 안고 살아야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 곳에서만 살아야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답답해요. 양쪽 다 포기하기 싫고 양쪽 다 가지고 싶고. 나이 들어서는 이런 것도 욕심인가 싶기도 하고요. 요즘 아내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살면 안 될까?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 나이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데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고민 자체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아직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다는 거니까요.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에 책임지고 살아가야죠. 후회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요. 지금 이 순간도 저희는 고민하고 있어요. 메디케어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외로움을 감수하고 여기서 계속 살 것인가.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물론 각자 상황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겠지만 가끔은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어쨌든 저희 부부는 조만간 한국에 다녀와서 직접 확인해 본 후에 인생의 마지막 큰 결정을 내릴 예정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